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우철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오늘 제 소개와 더불어서 문법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경력으로, 어떤 양력으로 한 장으로 저를 이제 보여드릴까라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굳이 이렇게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지금의 저를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경력들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학생들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자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를 한번 좀 노려보려고 합니다. 마감을 떠나서 올해 애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때까지.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왔거든요. 제가 강사 경력이 좀 어느 정도 됐어서. 그래서 고민 상담을 해보면 문법에 대한 고민이 수능 때까지 사실 발목을 잡아요. 뭐 이런 것들이죠. 선생님 개념을 막 이렇게 다 돌았는데 뭐 강의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교재를 보면 쭉 다 돈다든가 했었는데 막상 뭔가 남는 느낌이 없어요. 뭐가 돌았다 이 느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를 틀렸어. 그 개념을 살펴봐. 근데 개념책을 보면 또 다 아는 내용이야. 실제로 알고 있진 않죠. 왜냐면 전 많은 학생을 가르쳤다 했었잖아요. 중3, 고2, 고3, 재수, 삼수, 사수, 오수 뭐 많은데 제일 문법을 잘할 것 같은 학년이 몇 학년일 것 같으세요? 수험생인가요? 수험생이 아닙니다. 고1이에요.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문법 제일 잘해요. 고3은 9월모가 끝나고 나서도 제가 학생들이랑 문법 많이 틀렸어요 이런 애들이랑 대화해보면 10중 8구는 조사, 어미, 접사도 못해요. 그 상태로 수능 보러 가고 그러니까 와장창 하는 거지. 그래서 개념은 다 돌았는데 뭐가 남는 느낌이 없어요. 이런 고민들도 있고 또 이것도 심각하죠. 알겠는데 막상 문제는 틀려요. 막상 문제는 틀려요. 그래서 개념서 보면 또 아는 내용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고민을 좀 같이 해결해 봅시다. 개념은 다 돌았는데 뭐가 남는 느낌이 없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돌아도 남는 느낌이 없다는 건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거든. 그 케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복습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를 하는데 이런 뻔한 얘기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복습 누가 못해요? 나 그냥 한번 하는 건데 복습의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뭐 이런 거 문제를 틀렸어. 의문 틀렸어? 그럼 복습해볼까? 문법책 처음 폈어요. 의문의 변동? 보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의문 문제 안 틀릴 자신 있나? 또 아니잖아요. 단어 틀렸어. 문장 성분 틀렸어. 그럼 거기 또 해결되나? 그러니까 이게 직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습의 방향을 여기에 맞춥니다. 문제를 풀면서 해야 돼요. 문제에서 어떻게 직결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2025년 4월 15일 저저번 주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어떤 식으로 문법 문항을 출제하는지를 지침을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거 그냥 교과서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건데 뭐 이런 거 해봐야 나한테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이런 걸 잘 봐야 돼. 여기서 중요한 말만 한번 뽑아볼까요? 이런 표현들입니다. 실제적인 언어 자료, 여러 어휘와 문법 요소 분석해. 그래서 그 의미와 기능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해야 돼. 자, 다시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봐야 돼. 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어휘와 문법 요소를 분석해야 돼. 거기서 여러 어휘와 문법 요소를 분석해야 돼.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풀어보라는 얘기. 됐죠? 근데 이 방법의 문제거든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심하다는 거죠. 뇌정지 오잖아, 뇌정지. 보기 보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일단 해보자. 그냥 선지 가고. 그러면 문법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어요. 잘 풀 수가 없어, 진짜로. 시간만 날리는 거야, 시간만. 그러면 언매를 선택한 메리트가 없지. 여러분, 그 개념 공부 시간 그렇게 드립다 투자하면서 맨날 개념서 보고 그 지루한 문법 강의 들었는데도 언매를 놓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시간 단축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 이득도 있지만. 그치? 시간 단축이 목표인 과목이니까 시간 단축을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금 평가원이 했었던 그 핵심 요소들을 뽑아내면 첫 번째는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자료를 분석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해석의 적절성을 따져야 돼. 선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거구나, 적절하구나, 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건 했어요. 스텝 2와 스텝 3는 저와 같이 해야 됩니다. 언제? 이번 강의에서부터. 알겠죠? 약간 예시를 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스텝 1으로 개념, 의문의 변동을 배웠어요. 의문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했어요. 스텝 2, 분석을 한다고 치면 이런 자료가 있는 거죠. 수업을 잡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먹다. 이거 발음 어떻게 하시나요? 따라고 발음하죠? 딱 먹다야. 이 발음인 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뀔 때 현상은 우리가 뭘 떠올리죠? 된소리 대기. 된소리. 이게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분석해서 해석하는 거야. 그럼 나 이거 할 줄 아는데?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은 된소리 대기로 먹다가 된다. 그거를 교재에서 본 적은 있지. 근데 이걸 보고서 된소리 대기지. 이렇게 해석하는 건 또 다른 영역. 그 연습하자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전 개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뭐라고? 실전 개념이 필요하다고. 실전 개념. 예를 들어 우리가 수학 공부해보면 수학도 기본 개념만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2점, 쉬운 3점. 근데 어려운 3점과 4점은 실전 개념 따로 있지 않아요? 어떤 개념을 배우면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또 다른 얘기잖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그 공부를 조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과목, 모든 공부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국어가 되게 막연하지 않아요? 시험 볼 때든 아니면 그냥 평소에 공부할 때든 수학은요 되게 정직해요. 과목이 한 만큼 나오거든요. 진짜로. 왜 이렇게 수학이 안 될까? 공부할 땐 그럴 수 있어도 시험 결과는 되게 정직하게 나와요. 100을 투자하면 100이 나와요. 진짜로. 아니면 수학은 이런 게 있죠. 시험을 보면서도 내가 몇 점 받을지 안다? 그거 뭔지 알죠?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리니까 오늘 몇 점이겠구나. 등급은 몰라도. 영어도 대충 감이 와요. 나 몇 점쯤 받겠다. 제발 81이어야. 제발 91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대충 몇 점 즈음이라고 알아. 근데 문제는 국어는 진짜 감을 못 잡게. 국어는 감을 못 잡아.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5년 전쯤에 그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공부를 잘하는 애였거든요.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저한테 수능 날 전화해가지고 저 수능 너무 잘 봤어요. 축하해. 그러고서 연락이 두절됐어. 나중에 다시 연락이 됐는데 1등급인 줄 알았는데 집 가서 채점해보니까 틀렸어. 의문사 당하고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4등급 웃기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떤 학생의 얘기인데 고3 3월 때 1등급 나왔어요. 괜찮죠? 아주 준수하죠? 고3 6월 모의고사 때 2등급 나왔어요.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지? 실수해도 몇 개 틀리면. 근데 고3 9월 때 3등급 나왔어요. 그럼 이러면 수능 때 몇 등급 나와야 되지? 느낌 오죠? 4등급 나왔어요. 쭉 떨어졌어요. 누구의?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러면은 지금 4등급 받고 여기서 가르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받고 나서 재수했어요, 저도. 그래서 공부를 그때부터 국어 공부 했거든요? 근데 이때도 사실 국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때도 국어 공부 했는데 뭔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공부는 하는데 공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좋은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측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하면 그 공부에 맞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야 돼. 내가 100만큼의 공부를 하면 100의 결과물이 나와야 돼. 1만큼 하면 1 나오는 게 맞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국어에서도 도입돼야 된다. 본인이 내가 몇 점 받을지 사이즈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예측 가능성에 저는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업에서. 강좌 구성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챕터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왜? 원래는 의문이 챕터 1에 있어야 되는데 의문을 맨 뒤로 뺐죠? 이건 이유가 있어요. 그럼 챕터 1부터 의문 공부해봐서 알죠? 고1 때. 특히 고1 때 의문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의문은 문제가 있어. 그냥 의문이랑 의문 변동 어쩌지 풀거든? 근데 심화로 들어가서 의문 변동 좀 고난도 문제하면 형식 형태소가 어떻고 조사가 어떻고 어미가 어떻고 이런 표현 나와. 그러면 의문 갖고만 문제를 못 풀어요. 막상 의문 고난도는 이것까지 같이 동반해서 낸단 말이야. 국어 역사도 마찬가지야. 국어사 그냥 세종어제 훈민정음 몇 개 외워갖고 안 돼. 이 내용이 수반돼야 이걸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문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단계 구성을 다르게 했어요. 제가 학생을 좀 많이 가르쳐봤다 했잖아요. 저는 고3만 가르쳐본 게 아니에요. 중3, 고1, 고2, 고3 다 해봤다 했었잖아요. 중1 단계부터 제가 사실 설계했어요. 챕터 구성을.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 다시 재조립했습니다. 교육청이랑 평가원 기출문제들을요. 해서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천천히 쌓아나가는 형태로 강좌는 구성을 했고 강의의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본 개념이 아니야. 그냥 의문이란 단어란 뭐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그거 해봐 여러분한테 도움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심화 개념으로 다루고 싶어요. 이 심화 개념이라는 건 우리 수학의 실전 개념과 똑같아요. 개념에 대한 적용이 다시 개념에 대한 뭐라고? 적용이라. 직접적으로 팍 하고 들어가는 게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문장 성분 문제를 풀면 뭐부터 찾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어? 서술어 먼저 서술어를 찾고 그 서술에 해당한 주어를 찾고 목적어 찾고 약간 이 적용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 적용하는 그게 심화 개념이. 의문에선 이런 걸 물어봐. 단어는 이런 걸 물어봐. 문장은 이런 걸 물어봐. 그러니까 적용해봐야 돼. 그래서 저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꾸고 싶어요. 적어도 문법 문제만큼은 자유로운 사고가 필요하지 않아. 루틴을 만들어야 돼. 아까 뭐라 했어?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거 용언 문제네? 용언이니까 어미를 찾아야 돼. 체언이네? 뒤에 조사를 찾아야 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사이즈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 이렇게 풀지. 국어 역사니까 현대어풀이를 어떻게 봐야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루틴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용해서 그 적용을 계속 반복하고 숙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풋과 아웃풋을 비례하게 만들고 싶어요. 100을 넣으면 100만큼, 1을 넣으면 저 이런 얘기 하기 싫거든요. 강의 안 들어도, 강의 들어도 복습 안 해도 강의만 들어도 점수 나와. 강의만 그냥 켜놓고 있어.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나와요. 적어도 문제는 풀어야 돼. 오답 분석하고 강의로 같이 따라와줘. 그거 정도는 해주세요.
그러면 대신에 100 넣으면 100만큼 나오게 해줄게. 1 넣으면 1만큼 나오게 해주고 200 넣으면 200만큼, 1000 넣으면 1000만큼 그렇게 해보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강의를 했던 학원들이나 강의를 했던 곳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항상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한두 명 데리고 수업을 하든가 아무리 인원 많아봐야 항상 처음엔 5명 정도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강의실은 칠판도 없고 화이트보드 없는 강의실도 있어. 상담실 같은 데서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애는 좋아하지. 왜냐면 나 칠판 안 써주고 옆에 이제 같이 필기해줘. 옆에 앉아가지고 자 이거 봐라 이거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큰 강의실 안 쓰고 작은 강의실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항상 저는 연말이 되면 큰 강의실에서 인원을 꽉 채워서 끝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세상의 공정함인 것 같아요. 문법도 그렇습니다. 전 최선의 강의를 할게요.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알겠죠?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강의에서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